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수직이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함께 사는 가족들의 귀촌 생활 만족도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리 석규님 어떠십니까? 예, 제가 100%면 아내가 0%겠죠. 아, 반대요, 항상. 왜냐면 주거니 누군가가 받거니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는 예, 누군가는 물밑에도 열심히 발을 구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또 네. 늘 아내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신혼 때는 귀촌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네,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교육 문제 교육이 좀 이런 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시골 초등학교 처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네. 지금은 시골 초등학교 보낸 걸 참 잘했다라고 아.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좋아. 왜냐하면 시골 초등학교는 한 반에 학생이 한 4명에서 6명. 음, 그러니까 정말로 맞춤식 교육이에요. 그러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구나. 도시 초등학교가. 오히려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연미 숲지기는 좀 어떻습니까? 만족도로 할 때 이 아침 저녁에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거. 이 지옥철 출퇴근을. 피하고 러시아워 피할 수 있고. 그렇죠. 아. 그리고 비 많이 오면 일 안 하고 눈 많이 와도 일 안 하고. 와. 그래서 이제 뭐 자기의 시간을 좀 맞출 수 있는 게 저희 가족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녀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신 어떤 마녀일까요? 저는 군산에서 온 선재리 마녀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선재리 마녀는 뭘까요? 전북 군산의 옥구에 있는 선재리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선재리의 지명을 땄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우리 마녀님께서는 들고 오셨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깨끗하게 해. 손님이 오면 아이고, 기분 진짜. 아주 좋게. 항상 오시는 손들은 청결. 쾌적하게 편하게 쉬었다 가야 되는 거야. 오늘은 몇 명 와? 4명이 오는데 어떤 손님이 올까? 궁금하네. 항상 궁금하지 뭐. 이 공간은 한옥 한 채를 독채로 쓰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오래된 한옥을 고쳤어요. 한 70년 정도 된 한옥이었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가족이 특히 더 반대를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저도 은퇴했기 때문에 노후에는 좀 편하게 직장생활 오래 하고 했는데 근데 진짜 멋있다. 저 정도 한옥이면 굉장히 예전에 갖추어서 지어진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에 부잣집 한옥이었던 것 같아. 오, 야. 저런 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너무 좋다. 일단은 따뜻해야 되고 시원해야 되고 그리고 편리해야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화장실을 안으로 들인다던가 고칠 때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난방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또 시원하고 그래서 사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것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반대를 했죠. 그랬더니 몰래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일을 진행시켜줘야죠. 그래. 예, 지금 여기들 다 이제 동백꽃이 너무 예쁜데 저는 동백꽃으로 숲을 싹 꾸미고 싶어요. 올해 쭉다 동백 묘목 있으니까 묘목 갖다 딱 심으면 한 30년 요가를 하면서 10년 운영을 했어요. 요가원을. 요가를 또 하셨어요? 네. 와. 저는 이제 노후에 50이 되면은 이제 시골로 가리라 생각하고 이제 시골을 선택을 했어요. 정말 잘 나갈 때 접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오해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안 되나. 그건 아니었고 잘 됐을 때 제가 접고 그 힘으로 비움의 삶을 좀 실천해보자 해서 이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의 그냥 삶을 쫓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아, 참 예쁘다. 참 아름답게 사시는 것 같아요. 컵이 맛있네. 커피 타줬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타줬으니까 노래 한 거 해야지. 좋지. 불러줘야지. 기타. 저런 내부에 공유 공간이 있나 봐요. 네. 곡식 창고를 개조했어요. 아, 그대로 그랬구나. 살려가지고 난로를 놨죠. 되게 사람들이 이 공간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구나. 네,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소리가 좀 껄끄럽더라도 멋있어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때문에 홀로지 생긴다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람아. 같이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농사를 같이 짓고 자연 속에서 마당에서 또 어느 공간에서 계속 그것을 이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에요. 같이 공유하면서 사는 게 시골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야,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구나. 시골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로망이었나요? 아니요, 노망은 아니었고요. 요가원을 이제 접고 50 이후로는 저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옛날 집들을 계속 이게 산책하면서 보았죠. 아, 보러 다녔었어요. 예, 계속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옛날 집 있으면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그렇구나.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살폈어요. 저도 최근에 빈집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주인분을 만나기도 쉽지는 않고 특히 그렇구나. 빈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집주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녔다는 게 네. 그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시골에서는 진짜 빈집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네. 시골집을 보는 노하우 하나. 뭔데요? 그러니까 자꾸 겉모습에 시선이 빼앗겨요. 네. 그런데 구조가 멀쩡한가. 아, 구조. 그러니까 기둥이 썩거나 하하. 기울거나 그렇죠. 이러지 않았는가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네, 이 부분만 건드리지 않으면 예. 집은 얼마든지 내가 살기 편안하게 고칠 수 있는지.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집 구조가 기둥이 살아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 그 겉에는 낡고 굉장히 허름한데 기둥이 살아있으면 그 집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가 겉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다락이 있었거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석가래가 살아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몰래 그 사다리를 치웠어요.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굉장히 욕심쟁이시네. 예, 그래서 예. 주인을 찾았죠. 근데 주인을 예.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 집이 그 상속집이에요. 팔남매 상속.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워. 2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집을 사는데. 그러니까 그 8분의 동의를 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예. 승낙을 받고 했습니다. 와, 그 2년 동안 기다릴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를 보신 거잖아요, 그 집에 대한. 네. 와. 집이라고 하는 건 네. 내가 돈이 있다고 절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집과 나의 인연이 맞았을 때 하잖아요. 저렇게 1년, 2년 기다리다가 못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그죠? 맞아. 그 선생님은 그 집과 인연이 돼서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팔으니까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동의를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하고 목소리가 이 집 주인 같다. 맞습니다. 목소리가 이 집 주인 같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어려움은 많았었습니다. 네. 하고 나니까 보람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통을 살렸다라는 그 뿌듯함도 있습니다. 아, 자부심도 생겼고. 네. 남편 몰래 계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마 쫓겨날까? 뭐 이런 어떤 생각도 있었을 텐데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까?
전혀 쫓겨날 생각은 않고요. 제가 해야겠다라는 그 신념인 것 같아요. 계약하고 바로 나오는데 전화 네. 왔어요. 계약하지 말라고. 남편이. 네? 계약했다. 했죠. 했지롱. 했어요. 근데 저는 확신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대단하다. 그러니까 삶이 나한테 이건 네 길이야라고 이 이렇게 쓱 길이야라는 줄 때가 있어. 예. 그걸 그래서- 들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의 그 선택에는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잘하셨어요. 100%였습니다. 자기 확신을 이렇게 굳건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요가를 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요가를 한다는 건 내 몸을 비우고 아, 에너지를 편안하게 받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겠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네.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잘 듣죠. 맞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영상 보니까 여기 마녀님도 그렇지만 남편분도 꽤나 고집이 세보셨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때 이렇게 반대를 해서 딱 하고 나서 싸움은 없었는지 맞아. 궁금하네요. 그게 우리 차추도 자기 고집대로 부르시더라고.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지 생긴다면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었고 초기에는 제 자본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게 믿는 구석이었고 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남편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노후 대책이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좋아하고. 지금은 더 좋아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내께서 만약에 네. 왕용 씨 동의 없이 뭐 하나 건물 사거나 이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오빠, 이 삶이 나에게 이곳으로 이끌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고민이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한옥집은 되게 뭐 잠시 게스트하우스로 지내기는 좋지만 이게 또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 한옥집은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어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 시설 자체를 편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안 오. 추워요. 요즘 보일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예? 춥지 않아요. 그래요? 예, 굉장히 냉난방비 혹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그래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구나. 네, 그리고 오, 집이 흙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큼하고 상쾌해요. 그렇구나. 예. 흙집의 장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전에 상큼하셨다고 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딱 그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단열이 좋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흙만 가지고 집을 지면 춥습니다. 하하. 그런데 장점은 뭐냐? 예. 실내에 있는 공기의 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 중요하다. 그리고 실내의 공기를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흙 입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가면서 필터링 돼서 맑은 그렇구나.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현대 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가 실내의 공기질이 좋지 않고 맞아. 너무 건조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자면 상쾌한 서늘함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상쾌한 서늘함이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마녀님께서는 요가원을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요가 강사로도 활동하신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은 요가라는 것도 아까 뭐 잠깐 언급이 됐지만 내면에 좀 이렇게 충실함을 추구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 안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나? 그 안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는데요. 요가원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고 군산에서 나름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그 모습에 나중에 지쳐가더라고요. 그것도 사업이니까. 예, 사업이 그렇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업이 돼서 제가 원래 목적이 사업보다는 돈은 조금 벌고 나의 시간, 그다음에 나의 수련 이런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예.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10년을 40에 체내서 50에 과감하게 바로 접고 하하. 나오면서 문 잠그고 그냥 나왔어요. 귀촌에서 남편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변했어요? 장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시내에서 살을 때 둘 다 예. 바쁘다 보니까 얼굴도 못 보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골로 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둘이 어느 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빵 만들어 먹고 그 시장도 같이 가고 대하시장
나무도 같이 심고 와. 밭일도 같이 하고. 부부간에 그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닌데 가족끼리.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따로. 예, 근데 시골에 와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다음에 남편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남편의 소중함이 늦게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오. 아 남들한테 그래요. 뭐 위기가 오는 사람 무조건 시골로 가라. 얼씨구. 무조건 시골로 가라. 와,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답이 나온다. 네. 혹시 그러면은 단점도 하나 있습니까? 같이 일을 하다가 이웃이나 친구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나요. 막걸리 파티가 열려요. 그건 그걸 당연하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이래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시골 일도 딱 그날그날 해야 될 것들이 그건 정해져 요즘 있으니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노래가 있어요. 에헤라 가다 못 가면 에헤라 쉬었다 가지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잡시다. 노래도 있습니다. 어머, 사모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맞아. 그 그 생각했어요. 마음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새도 날아가네. 저는 이 동네가 너무 좋고 알리고 싶어요. 시골 탐방하듯이 이 동네를 탐방하는데 아직도 담을 게 너무 많아요. 손님들한테도 소개도 하고 또 다른 그 외지의 사람이나 그 시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구경도 시켜줘요. 아, 여기는 진짜 사진 명소겠다. 네. 저곳은. 같은 군산에 있으면서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도 소개하고 털보전도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한테는 저런 게 다 예. 낯설고 재밌는 공간일 거예요. 하긴 도시에 살면서 철물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진열되어 있는 마트는 없잖아. 없어. 종잡 팔고. 여기 정말 종자 좋아요. 팔아라. 거의 뭐 매일 가요. 낫도 사야 되고 삽도 사야 되고 또 씨앗도 사고 그리고 이제 뭐 막걸리도 사러 가고. 아, 막걸리도 팔아요, 여기에. 다 있네. 철물점에 막걸리가 있어요. 네. 여기 사진 찍어서 블로그 올리려고. 여기 몇 년 됐어요? 한 60년 됐나? 60년? 네. 오래돼. 오래됐네요. 60년 했어. 네. 와, 아, 그러니까 전빵. 전빵. 필요한 건 다 팜. 진짜 문 대단하다, 열어놓고 다녀도 아무 일 없어요. 저희 집도 많이 문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는 외상에 하고 가도 외상도 해주시고 와서 바로 갚고 네. 옥구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옥구의 역사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야기거리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살아있는 사전이에요. 다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의 그 역사도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직접 좀 다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다 그쵸? 수집 자기가 직접 만드는. 진짜 대단하다. 이걸 예쁘게 하나하나 떴어. 와 정말. 인형도? 인형 옷 만들어요. 아, 인형 옷을 만들어요. 네. 언니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걸려? 나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우리 집에 잘 어울릴 것 같아 한옥하고. 그래, 너네 집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진짜? 가서 예쁘게 걸어. 진짜 고마워. 오, 진짜 예뻐. 너무 아름다운 동생이죠. 착하고 부지런하고 또 시골을 사랑하고 그런 점이요. 시골은 굉장히 개방돼 있으면서 또 이렇게 그런 관계성이 친절하고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좋다. 뭔가 좀 이웃 간의 정을 또 듬뿍 느낄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을 열고 친하게
다가갈 수 있었나요? 이 시골에 들어오면은 그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먼저 인사 잘하고 여유가 있으면 나누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대문 앞에 이렇게 야채 같은 채소 같은 거 왜 놔요. 예,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 심지어 처음에는 이제 복날이라고 산 닭을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딸기 있다고 거기에? 닭을 거기다 대문에다 묶어놨어요. 아니 이게 뭐지? 그랬더니 동네 분이 세상에. 이제 복날이니까 해 복날 먹으라고. 됐다고. 근데 저희는 놀래가지고 아, 세상에. 마을 분들이 통이 크시네. 그러니까. 당을 정말 사람들이 좋아요. 네. 이 마을이 매력적인데요. 네, 저희 마을에 굉장히 사람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편하네요, 사람들이. 식재료 걱정은 전혀 안 하시겠네요. 안 해도 돼요. 항상 그렇게 놔줍니다. 와,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는 사실 어느 지역에 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군산 여행을 하면서 네. 이제 검색하다가 저희 집이 요즘 컨셉하고 맞는 것 같아요. 한옥에다가 독채에다가 그리고 이제 총캉스, 총캉스. 총캉스에 어. 그게 맞는 것 같고 뭐 모임, 뭐 한갑잔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돌잔치도 많이 아, 그래? 와서. 생일잔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간 대여도 합니다. 소문이 잘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손님들이 잘 오시는 거 보면 홍보를 주로 그러면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세요? SNS, 네. 예, 뭐 인스타, 네이버, 그다음에 블로그. 예,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의 재방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정말 그분들의 중요하네요. 입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홍보할 때 어떤 시간을 그렇게 내서 할 수 있는 건지. 밤에요. 밤에. 저녁에 밤에. 늦은 시간에 네. 예, 글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에서 동네 작가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동네 작가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골은 내가 뭐만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될 수 있는 곳이긴 하다. 네. 진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작가도 다예요. 되고 사진 작가도 할 수 예. 있고. 이게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내에서 일을 접고 들어올 때 시간을 벌고 싶어서 예, 이사 왔거든요. 손님들이 들어오시면은요 잘 이렇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삶의 여유가 또 이렇게 가득해지고. 네. 그러네요. 항상 오실 때마다 설레요. 어떤 분이 오실까? 어떤 사람들이 올까? 또 어디서 왔을까? 또 올 때까지 안전하게 올까? 저런 마음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반가워요. 지금 좋아요. 내가 하나 드릴게. 괜찮아. 젊은 분들인데 서울서. 서울에서 젊은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나 봐요. 네. 되게 좋아한다. 엄청 좋아요. 따뜻하죠? 네. 나 밤되면 들쁠 것 같아요. 노래를 들어줄 수 있고. 그때 축하 공연 있더라고요. 저런 것만 봐도 웃는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지금. 요즘 유행하는 총캉스. 여성들 20, 30대가 오시면은요, 이 집이 막 떠내려가요. 아, SNS에서 보고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지고 엄청 넓고 따뜻하고 오자마자 따뜻해서 너무 좋았어요. 트렌디해서 놀랐어요. 한옥이랑 한옥의 감성까지 더해가지고. 트렌디하다. 요즘에 저런 게 이제 트렌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글을 쓰고 가요. 와, 진짜 잘 썼어. 네. 이 한옥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손님들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 이야기도 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엄마하고 이렇게 딸 이렇게 놀러 올 때도 많이 있고요. 가족이 올 때는 이제 전 가족이 왔을 때는요, 정말로 그 화목함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행복한 모습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네,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녀님의 어떤 일상 중에 가장 좋은 일은 기다림에 있다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다림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설렘도 많이 느끼고 네. 오히려 더 행복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어떤 분이 오실까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에 맞게 또 준비를 해요. 저렇게 여성 친구들이 모여서 왔다 네. 하면 어떤 소품에 조금 주력을 하십니까? 꽃 같은 거, 꽃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거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써요. 네. 네. 그래요. 그럼 가족분들이 왔다. 가족이 그러면. 오면은 농사진 고구마 같은 거, 오. 그다음에 이제 무은 김치에다가 그 그렇지, 솥뚜껑에다가 무은 그 볶음밥 예. 해 드시라고 이렇게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채 같은 거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고 본인들이 있는 걸 또 줘요. 그렇지. 우리 이렇게 시커먼 남자 3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예, 어때요? 이렇게 하면 줄 게 많아요. 줄 게 많아요. 뭐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가져가는 게 없어. 맞아. 우리 가져가는 게 없거든. 우리 가면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네. 가져가거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가능한 거 다 해드려요. 네. 우리 왕용 씨도 그러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게스트하우스에 가신다고 하면 아이들과 한옥에서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릴 시절에 한옥에서 자랐었거든요. 여름에 이제 대청마루에 누워 있을 때 바람 맞는 그런 기분이나 그다음에 다락방 들어가서 숨는 그런 기분이나 그렇지. 그다음에 문에 이제 창호지를 발라놓는데 거기 뚫어버리는 그런 어릴 때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맞아. 그런 걸 좀 아이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거 뚫면은 어떡합니까? 실제 뚫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뚫려 있어요. 아이들 오면 다 뚫어요. 그러면 그 재미가 예전에 있거든요.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쁜 들꽃이나 들풀들을 딱 대고 이렇게 한지를 오려서 딱 붙이면 한지 속에 꽃이 피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집들을 이렇게 갖고 해서 살았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멋이네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시골집에서 푸근함을 전해주는 우리 손재리 마녀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살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손재리 마녀님께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마음 드리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knows how long I loved you? Do you know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me to, I will. For if I ever saw you, I do. My baby calls, but she never gets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우리 수직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행 가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각자의 여행 스타일이 있을 텐데 우리 세 분은 여행 스타일이 좀 어떠실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박연미 대표님은 여행 가는 스타일 좀 어떤 스타일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나이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20대는 진짜 강원도 가면 그냥 출발해서 그렇게 막 척추산중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계획 없이 그냥 그쵸? 가서 막 이동하는. 네. 근데 40대는 네. 이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서 어디 이동하지 않고 이동하지 체력이 않고. 고갈되는 걸 최소한으로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40대는 지금은 사람을 만나러 여행,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그 사람을 만나러 여행지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석규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목적지 없이 네. 집을 벗어나면 다 여행입니다. 역시 석규님 같은 스타일이다. 와. 그리고 저는 어디 갈 때 절대 네.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자고 며칠간 다녀오고 이런 계획 없어요. 계획을 안 짜요? 없어요. 오. 그러면 수학여행이죠, 여행이. 그러니까 일단 떠났으면 인연 나는 대로 만나고 네네. 그 만남에서 얼큰어지면 거기서 2박 3일도 있고 요. 여기도 안 맞으면 그냥 붕 떠서 어디 뭐 네. 강원도로 또 올라갔다가 뭐 야, 제주도 멋있다. 갔다가 이렇게. 아니 근데 갔는데 숙소를 안 잡았는데 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우리 왕용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할 것 같아요. 정확히 보여서 저는 진짜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여행을 다녀요. 그래요. 네. 만약에 약간 좀 어그러지면 어떡합니까? 어그러지면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네, 다시 짜요, 다시, 거기서부터. 네. 저는 거의 계획에 맞춰서 다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설레고 또 그 시간만큼 그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낯섦을 만나는 게 여행인데
낯섦을 다 차단하면 어떡해. 둘이 정말 안 맞아.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우리 마녀들 간에도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색깔을 가진 마녀가 오셨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담마을 마녀 최지영입니다. 순창에서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순창에서 오셨으면 우리 석규님하고는 잘하시는 사이겠네요. 한두 번 마주친 사이? 알겠습니다. 네. 마당말 마녀는 과연 또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죠?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분청에서 일하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왔네. 여기는 순창군 농촌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고요. 행정하고 민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 옷을 이렇게 갈아입으셔. 네, 사무실에. 뭐예요? 활동복이에요? 뭐예요? 활동복이에요. 아, 그래요? 통일성 주려고. 아, 진짜네? 네. 외부로 나가가지고 단체로 활동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행복으로 해가지고 저희 센터가 방문을 했을 때 마을에서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입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4인방인데? Sometimes there's no one there by your side. I don't deserve this, baby, but I know I can't give up. Tough times I'll just take them in stride. 젊은 친구들이 뭘 하고 노는지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커피숍 가서 얘기하다가 이 친구들이 꼭 그걸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저도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과연 어제는 뭐 했어? 퇴근하고. 어제 집에서 찜닭 먹어. 순창에 찜닭 잘하는 데 있대. Tell me if you love me now 네, 새로운 가게들은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젊은 친구들이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만능 해결사처럼 저희가 뭐가 필요하다, 업무적으로 뭔가 필요하고 뭔가 연결이 돼야 된다 하면은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해결하시는. 묵직하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분들 중에서는 제일 부드러우시고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은 사실 처음 봤어요. 인정받고 계시네요. 그 전날 밥을 사지 않았을까? 국장님이 퇴근을 잘 안 하세요. 아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그 회사라고 보면 밑에 부하 직원들은 조금 물론 편하게 해주려고 하시지만 부담될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23년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자연이가 자료 보낸 거랑 가지고 회의 좀 할까요? 네. 갑시다. 오, 잘 봤습니다. 야, 순창군 농촌종합지원센터 사무국에서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요, 마을, 공간, 배움, 문화 이런 것들을 네. 마을 속에 묻어나게 하면서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마을하고 사람, 사람하고 또 사람, 그리고 마을과 마을 간의 연결을 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했었던 일 중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들이. 저는 지금 이 일을 21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순창에 있는 311개 마을 중에 한 150여 개 마을을 들어간 것 같아요. 아직도 한 150여 개 마을을 들어가지 마을이 꽤 못했는데 있네요. 네.
마을 안까지 깊숙이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했던 그 사업이 저희가 마을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틀어드렸어요. 어르신들 뭐 극장을 가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맞아, 다리도 맞아. 아프시고 막 맞아. 힘드시니까 저희가 빔 들고 이렇게 스크린 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영화니까 네. 극장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음료수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팝콘은요? 팝콘 기계까지 기계 사가지고 들고. 네, 기계까지 다 들고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직접 튀기면서 어르신들은 영화 보고 저희는 튀겨서 계속 드리고 하면서 했던 게 마을 어르신들이랑 아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게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마을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네. 건가요? 저희 이름 자체가 종합이다 보니까 네.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농촌 관광도 하고요. 오. 그다음에 그 소규모 같은 사업들에 대한 예. 행정적인 업무를 마을에서 못 하시니까 그런 보조적인 역할도 하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조금씩 그렇구나.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을을 이제 가꾸는 사업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행정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고 쳐요. 어떻게 그 돈을 받아야 되는지, 아하.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써서 그치. 영수증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지 아, 이거를 계획서를 쓰고 결과 못하니까 보고서를 쓰고 이런 걸 안 못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홍반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든 나타나는 홍반장.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긴 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왕영 씨도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왕영 씨는 젊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줄 알고 맞아요. 또 힘이 네. 있지만 어때요? 동네에서 보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큰 역할이 되겠죠? 엄청 큰 역할이 되죠. 오히려 또 젊은 친구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네네. 또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아, 좋아, 이장님. 이장님 너무 좋아. 이장님 큰 피해는 없으셨어요?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큰 피해는 없었는데 눈 치우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저희가 찾은 곳은 순창군 북곡면에 위치한 덕흥마을입니다. 원래 벽화가 전혀 없었고요. 2018년에 그때 당시 청년회장님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그 벽화를 그리셨어요. 오, 직접? 네, 이제 청년회장님이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본인이 직접 그 사회단체들 이렇게 다 알아보셔가지고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의미 있다. 네네. 마을 사업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 20년부터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 젊은 분이 귀향하셔가지고 막 쌓여있는 쓰레기나 이런 거 다 치우시고 뭐 그런 노력들을 시작을 하면서 마을의 공동체 활동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 안에서도 좀 상도 받고. 네. 저희랑 인연이 닿으면서 아 이게 공동체 활동이고 진짜 마을을 잘 살게 하는 공동체 활동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거를 홍보하고 싶어서 콘테스트에 내보낸 마을입니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뭔가 이제 으쌰으쌰 해봤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뿌듯한 점이 있습니다. 아, 이장님 데크는 관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큰 길 치우느라고 이거는 손도 못 댔어요. 이렇게 둬도 괜찮아요? 녹으면 괜찮아요. 방부목이라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틀어드리는 사업을 좀 했었는데요. 그분들 앞에서 팝콘을 튀겨드리면서 같이 영화도 틀어드렸는데 정리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고맙다고 순창읍에 영화관이 생겨서 들어왔다고 해도 못 가는데 마을에 직접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그게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뭉클하죠. 네. 센터에서 한 거는 연결술사의 역할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센터가 조금 더 좀 알려지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그 농촌 관광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쪽 분야로 해서 대학원을 좀 진학하고 싶습니다. 오. 농촌 관광 분야. 네. 요 석규님께서도 굉장히 반응을 좋게 하셨어요.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듬직합니까? 어떻습니까? 딱 오지네요. 이. 되게 좋아하셔. 마을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소리가 담기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정말 마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려고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좋다. 네.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마을 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나오신 이장님 마을처럼 정말 단결이 잘 돼가지고 네. 이 소통이 잘 되는 마을이 있는가 반면에 뭔가 이 마을은 도와줄 게 있고 한데 그 마을 주민들이 협조가 잘 안 되는 마을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좀 사업으로 다가가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문화나 이런 사업으로 좀 다가가가지고요. 네. 좀 주민들이랑 친해진 다음에 아하. 저희가 이 마을에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런 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좀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회의해서 들어가는 편이고요. 결속력을 먼저 다진 다음에. 네, 시골 어르신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막 싸워요. 막 싸우고 나서도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막 얘기하면 이렇게 편들어 주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창이 고향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저도 여기가 고향이에요라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있어서 아하, 그렇구나. 이제 다른 방법으로 처음부터 사업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그거에 관심 있으신 분 말고는 다른 분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세요. 그렇기 그건 하나의 때문에. 방법이구나. 네, 다 네.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과정이 네. 필요한 거고. 우리 마당발 마녀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뭐 네. 가치관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나의 뭐 습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은 좀 뭐가 없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이 일을 하면서는 그 마을 곳곳에 숨어 있는 자원이나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냥 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그게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좋고요. 아유 좋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제 그런 인적 자원들이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다시 관습이 되고 이렇게 좀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이나 이런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나올 수 있는 나는 이런 재량이 있어, 자원이 있어 이렇게 꺼내놓게 할 수 있는 맞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그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보통은 젊은 사람들은 저희가 강의장을 다 만들어 놓고 오셔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너무 쉽게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 어르신들한테 직접 가서 배우는 거꾸로 그 강사하는 마을에 그냥 계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재료랑을 싹 준비를 해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신 그냥 거기서 편하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을 그냥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 색깔이나 예.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주 정말 멋진 생각인데. 네. 근데 사실은 본인 자랑을 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저게 가능했던 이유가 네. 사실은 순창에 있는 절반이 넘는 마을을 다
다 들어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어르신이 필요하고. 계시고 하는 것들을 다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저 마을에 이 어르신은 이런 게 좋은데 하면 이제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람들 모시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바닥 작업을 오랜 기간 해놨다는 얘기거든요. 네. 굉장히 자랑해야 될 얘기인데 자랑을 안 하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반성을 해요. 실제 저는 이제 제가 마을에 살고 어릴 때 그 마을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관심을 안 갖고 있었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일터에 가기 바쁘고 내가 정말 우리 마을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고 하게 살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반성해요? 정말 반성하고 고칠 거예요? 진짜로 고칠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내성적인 편이라 어떤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다가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마음은 있어도? 마음은 있어도.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는데 내가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이런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빠르게 마을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보면은 마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려면 이 사람이 마음에 숨구력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을에 가서 할머니들이랑 귤 까먹으면서 엄니 근데 이 동네에서 옛날에 뭐 어디띠야? 지금은 뭐 심어? 이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자꾸 주고받으면서 엄니들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젊은 활동가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소모되고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잖아요. 맞네. 와서 활동하는 젊은 활동가들도 뭔가 캐리어가 쌓이고 역할이 늘어나고 또 그 성과가 마을로 돌아가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최소한의 여건을 만드는 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요, 저는 들으면서 이제 저희 석두님 같은 분들을 좀 마을 명예 그러니까. 활동가로 위촉을 해서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 누구보다. 이렇게 청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근데 시골에서는요 엄청 청년이에요. 65세 미만은 다 청년. 다 청년이에요. 그렇군요. 네. 맞아.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약간 좀 요런 약간 마을 가면 굉장한 역동적이고. 시골의 청년회가 65세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아직 애네요, 애는. 회관 근처에서 담배도 못 펴요. 진짜 육군 훈련소 같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올 한해 마당발 마녀의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 가장 이루고 싶습니까? 저는 우선 이제 311개 마을 중에 제가 반절 정도 마을을 찾아다녔는데 그 나머지 반절의 마을들을 좀 찾아다니고 마을의 얘기를 그냥 마을 안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조금의 여유? 그거를 조금 갖고 싶어요. 그냥 사업 때문에 마을을 들어가가지고 사업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 관련 얘기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역할이 마을하고 사람을 연결해주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고 뭐 이렇다고 한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좀 자부심도 갖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게 목표입니다, 올해. 이게 진짜 사명감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진짜로. 진짜 우리 마당마을 마녀님 덕분에 순창 마을이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또 만드시기를 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